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그러니까 영어 교정을 하고 이런 것들은 되긴 되는데, 근데 네. 이제 논문에서 내가 말하고 싶은 그거는 메인 직접. 메시지, 네. 그거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풀어갈지 예. 이런 것까지는 아직 아직까지는 좀 아니다. 그러니까 예. 정말 어떤 논리적인 리즈닝을 하고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 좀 음.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번역이라든지 영문 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딱 명확한 태스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딱 문장 대 문장으로 매칭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잘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은퇴하고 나면 그림도 좀 그리고 스케치도 하고 작곡도 좀 해보고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거든요. 계획이 실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이제 취미 생활을 할 때 이 챗GPT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그림을 미리 초안을 그려달라, 스케치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도움을 받은 다음에 내가 이제 원하는 형태로 좀 바꾸면, 그러면 훨씬 더 이 수준 높은 그림, 수준 높은 그 작곡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우리의 삶의 퀄리티가 한 단계 더 업하는, 향상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밌는 표현들을 하셨어요. 어떤 표현 하셨냐면 조금 고쳤으면 됐다. 그리고 초안을 이제 작성해 준다. 저는 여기에 그 유용성의 본질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말하자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되게 이제 준비 단계에 해당하는 시간을 단축시켜주고, 대신 내가 이제 최종 마무리는 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가 되냐면, 거꾸로 마무리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없는 경우에는 사실은 그 초안에 머무는 어떤 결과물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제가 이 이제 사용 후기를 여기저기서 이제 많이 들으면서 제일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자기 전문 영역에 대해서는 이 챗GPT가 헛소리를 너무 많이 한다, 틀린 얘기 많이 한다. 근데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야, 그럴듯하다, 근사하다, 답을 잘해준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전문적인 지식이나 능력을 갖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이 평가의 어떤 차이 같은 게 계속 발생하고 있고, 결국 내가 이제 이 활용할 때,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활용할까, 이거를 좀 잘 배우는 게 이 유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길이고, 자칫하다가는 평균 이하로 이제 머무는, 여기에 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저 사람이 아무리 지식이 뛰어난다고 하더라도 모든 분야에 뛰어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인공지능은 거의 모든 분야에 뛰어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챗GPT가 가져올 이제 미래의 사회가 소위 유용한 유토피아만의 세계가 아니라, 사실은 인간성을 훼손할 수 있는 디스토피아의 사회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와닿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역시 이제 인간이 일자리인 것 같아요. 얼마 전 기사에 의하면 골드만 삭스 분석 기사인데요. 빠르게 성장하는 생성형 AI 기술로 인해 앞으로 3억 개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줄어들 수 있다고 추정한다. 3억 개라는 것은 엄청난 숫자죠. 그러니까 그 노동 일자리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자 기사입니다. IBM이 향후 5년 내 7,800명의 일자리를 인공지능으로 대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체하겠다는 분야가 직원 생산성 평가, 그 다음에 인력 구성, 조직 문제와 관련된 전통 HR 분야입니다. HR 분야는 여전히 예를 들자면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분야인데, 이 분야마저 예컨대 7,800명의 일자리로 AI로 대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물론 생성형 인공지능을 환영하는 사람들은 이런 새로운 과학과 기술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근데 증가율하고 사실은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이제 사라질 일자리를 비교해 보면 과연 미래의 이런 유휴 노동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이제 부정적인 생각도 이제 가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약간 이 어두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일자리 문제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아까 이제 말씀 주신 좀 가짜 뉴스를 만들어낸다든지 이제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어떤 편향된 얘기를 만들어내고 이럴 수 있다라는 게 좀 더 크다라고 생각. 그게 좀 더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어떤 분들은 이 GPT 같은 라지 랭귀지 모델을 이제 스태티스티컬 패럿이라고 얘기를 한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뭘 말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확률적으로 제일 많이 나올 만한 것들을 그냥 막 짓거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아까 그 김재인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이제 전문적인 분야는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이게 맞았다 틀렸다라는 걸 좀 할 수 있는데 비전문적인 분야는 그럴듯하니까 그냥 믿을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잘못된 정보나 뭐 아니면은 누가 악의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정보 같은 게 막 퍼지기 시작하고 그럼 정말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데이터 같은 거에 이제 그건 이제 연구 주제이기도 한데요. 데이터가 이제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정한 데이터라는 게 사실 인터넷에 없고 편향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들로 학습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편향적인 말들도 많이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예, 또 이제 나쁘게 이제 항상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은 이거 좋게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 악용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생기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 뭐 좋은 이제 뭐 단백질을 만들어줘, 좋은 항생제를 만들어줘 해가지고 이렇게 GPT를 쓸 수도 있는데 뭐 폭탄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마약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오픈AI에서 그런 것들을 막으려고 뭐 인스트럭트 GPT라는 방법을 써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 그런 프롬프트가 들어왔을 때는 이제 제대로 안 나오게 이렇게 학습을 시키기도 하지만 이게 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다 구멍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주인공이 뭐 그러니까 폭탄 제조법을 만들어줘 이러면은 답은 안 나오는데 뭐 SF 소설의 주인공이 뭐 이렇게 폭탄을 만드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 소설을 써줘 그러면 쫙 나오는 이런 예들도 있었던 것처럼 이게 완벽하게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런 이제 잘못된 정보, 악용되는 사례 이런 것들이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랭귀지 모델이 바로 좌문맥 단어들로부터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높은 것을 생성하는 그게 이제 이론적인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확한 답을 얘기하기보다는 뭐 그럴듯한 아주 자연스러운 이런 생성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걸 신뢰도가 높은 전문 지식이라고 믿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신뢰도는 한 90% 정도이고 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10% 내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에 유의하면서 활용을 해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부정적인 측면에서 일자리가 3억에 감소한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전에 이제 산업혁명 때 기계화가 되면서 러다이트 운동으로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났었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도 이제 지식 노동자 이런 일자리들이 수억 개가 없어지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때 산업혁명 때 공정 자동화로 인해서 일자리가 50%쯤 없어졌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그 부분을 극복하고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생겨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지금 주당 40시간 일하는 걸 챗 GPT를 통해서 업무를 50% 경감하면 주당 20시간만 일을 하고 20시간은 취미생활을 하고 이런 형태로 법과 제도를 잘 마련하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칼 막스의 공산주의 사회가 곧 도래할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칼 막스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생산력과 생산성이 고도로 성장을 하면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재생산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투입은 적어지고 나머지 시간은 뭐 자기가 원하는 취미 활동도 하고 창조 활동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사회는 도래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현상이 세계화와 과학과 기술의 폭발적인 성장과 저는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기간 동안 그러니까 뭐 한 90년대 이래 지금까지 양극화는 훨씬 더 심해졌거든요. 물론 일제 산업혁명 때도 러다이트 운동이 있어가지고 기계 파괴 운동도 이루어지긴 했지만 이제 성장하고 있는 생산력으로 다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 것은 맞지만 그 새로운 일자리 만들어지는 비율이 지금 사라지는 비율보다 훨씬 더 낮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옥스팜에서 최근에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00년, 그러니까 2020년에서 21년 동안 2년 동안 전 세계 그 1% 인구가 창출된 부의 63%를 독점해 갔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어디서 주로 이제 나왔겠느냐 하면 당연히 이 정보통신 기술 쪽이죠. 빅테크가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챗GPT 비롯한 이런 인공지능 기술들이 사실은 거의 빅테크하고 이제 같은 그 외연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빅테크들은 잘 아시겠지만 정말 탈세 전문가예요. 그래서 세금을 거의 안 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뭐 3조 5천억인가 이제 구글이 매출을 올렸는데 세금 몇 억? 뭐 하여튼 되게 낮은 제가 수치는 지금 잠깐 그런 이 이른바 이제 그 조세 회피 지역 쪽에 이제 그 본사를 두고 전 세계적으로 부는 엄청 창출하는데 세금은 안 내요.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글로벌리 얘네들이 창출한 부를 세금으로라도 적절하게 이제 회수하면 그 세금을 재원으로 삼아서 여러 가지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최소한 마중물 정도 되는데 그거마저도 안 하는 그 아주 기본적인 그 납세 의무마저도 그냥 서로 외면하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제 아까 선생님 기대하신 그런 식의 함께 사는 사회 이게 가능할까 이제 사실은 그냥 납세부터 제대로 해라라고 요구하는 수준으로 우리가 이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챗GPT가 가져올 미래의 부정적인 현상들 그러면 우리는 늘 SF 영화를 떠올리거든요. 예. 우리는 너무나 인상적이기 때문에 최근에 그 구글의 수석 연구원이었던 제프리 힌튼이 구글을 떠나면서 이런 경고를 했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인류를 맞서라는 인공지능이 더 이상 공상과학 영화가 아니다. 워낙 속도가 빨라가지고 우리가 사실 2030년, 2050년 예측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문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